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민트코치입니다. 이 영상으로 처음 인사드리는 만큼 과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정말 고민 많았는데요. 고민 끝에 저는 오늘 제가 학창시절 동안 가장 열심히 했었던 고민,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공부 언제 할 거니? 휴대폰 그거 언제까지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이것만 보고 하려고 했어. 이제 정말 하려고 했다고. 엄마는 공부하라는 얘기밖에 안 해? 이렇게 공부하라고 계속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보시는 것도 정말 힘들고 지치실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과연 우리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즐겁게 공부한다는 거 그거 정말 다 환상일까? 물론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야만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는 충분히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즐겁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공부를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부는 왜 재미없을까인데요. 공부가 재미없다는 사실 너무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공부가 즐겁지 않다라는 문제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 그 문제점을 파악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라는 해결책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파악한 원인은 대략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수동적인 학습 환경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방식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나 학원 가서 수업 듣고, 그리고 밑줄 치고 필기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나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풉니다. 아이들 문제 엄청나게 많이 풀어요.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수를 줄이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질리고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몰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몰입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게임은 즉각적인 보상이 바로 따라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몬스터를 처치하거나 아니면 미션을 클리어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바로 코인이나 아이템이라는 보상이 즉각적으로 따라오죠. 반면에 공부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공부도 보상이 있습니다. 너 여기서 공부 잘하면, 너 이번 시험 잘 보면 나중에 미래에 되게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 직장을 얻기가 쉬워져. 좋은 기회가 많아져. 너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자율적인 학습 환경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잘하면서 공부하라는 소리 정말 많이 듣죠. 일찍부터는 유치원 때부터 듣는 것 같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정말 중요해. 수학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공부를 선택할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공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거의 없다는 뜻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부하라는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아이들은 공부하라는 소리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 물질이 발생되면서 아이들의 전두엽 인지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하라는 소리 자체가 오히려 아이들의 공부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과연 어떻게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저는 3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공부의 게임화입니다. 저도 알아요. 일단 공부는 게임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제가 공부가 게임처럼 즐거울 수 있긴 하네 라고 느끼게 해줬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건데요. 저는 길게 집중하는 것을 어려웠기 때문에 25분 동안 공부에 집중하며 스스로에게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수학을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25분 동안 수학에 집중하며 스스로에게 1000포인트, 25분 동안 국어에 집중하면 스스로에게 500포인트, 그리고 영어에 집중하면 1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보상 체계를 세웠는데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모아서 일정 레벨에 도달하면 스스로에게, 저는 그 당시 추리소설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추리소설 한 권과 그리고 추리소설 읽는 시간 3시간을 이라는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계획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 그리고 레벨, 그리고 추리소설이라는 3가지 보상을 스스로에게 줌으로써 저는 성취감을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더 잘 시각화하기 위해서 플래너에 제가 어느 정도까지 레벨에 도달했는지도 기록해 두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를 방해하는 호르몬인 노르에피네프린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호르몬이 노르아드레날린인데요.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욕구를 억제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예를 들면 공부나 일에 집중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어떻게 분비될까요?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때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억제하고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해서 보상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줬을 때 우리는 그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생겨나면서 다음 이제 공부에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선순환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 보상 체계를 계획했습니다. 그 결과 공부가 게임처럼만큼은 재밌지 않더라도 공부가 지루하지는 않다, 그리고 공부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실제로 몰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공부가 정말 즐겁다 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25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25분에서 점차 늘려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1시간, 3시간이 되고, 실제로 저는 수능 직전에는 6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격 복습이라는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걸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간격 복습은 개인적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30분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 시간 동안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외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써두고 들고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자주 계속해서 상기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무언가를 외울 때, 그리고 오답을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특별한 시간이 필요 없어요. 밥 먹기 전, 밥 먹은 후 산책하면서 양치하면서 자기 전에가 저는 가장 효과가 좋았고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까 틀렸던 문제가 뭐였지? 왜 틀렸었지? 이거 다음에 뭐가 오지? 공식이 뭐였지? 라고 잠깐 생각해 나가는 게 오히려 내가 일정 시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량을 외워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장기 기억에도 더 도움이 되고요.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에게 약간의 퀴즈 게임마저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선택권 부여입니다. 저도 알아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계셔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선택권을 가지게 되면, 예를 들면 무엇부터 공부하고 싶은지 또는 어떤 학원에 다니고 싶은지 그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성취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선택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무기력함이 없어져서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제 경우에는 이제 스스로 다닐 학원, 그리고 공부 시간,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겠다라는 계획표를 짜서 부모님께 보여드렸었고요. 만약에 아이가 이걸 하기 힘들어한다 하시면 이러한 학원이 있는데 네가 다니고 싶은 학원은 어디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제가 공부가 왜 재미없었다고 느꼈는지 그 이유들과 그 이유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공부를 재미있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과 이 방법들을 시도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본 결과 느낀 것은 아이들은 공부 그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요, 공부할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상황을 싫어하는 경우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찬찬히 대화 나눠보시고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시는데 도움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길을 미드러너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결과들이나 또 따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